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베스트탁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벌써 또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한 주를 또 돌아보는 시간, 또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항상 토요일 여러분들의 토양이 되고 싶은 또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주식을 떠나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힘드시죠? 힘내시고요. 또 주식으로 좋은 수익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힘든 마음, 주식으로 또 좋은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힘든 지친 종목들 함께하는 시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또 친절하게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장세, 또 어느 순간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잘 갈 것 같았지만 또다시 고난을 함께하고 있죠. 이 고난을, 역경을 잘 이겨내서 경력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조언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한 정보의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정보 선택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사실 시장에 모든 정보는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정보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방법, 또 기타 오픈 채팅방을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QR코드로 딱 찍어주셔도 되고 문자샵 3772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 특히 이제 장중 생방송이죠.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끔 물어보세요. 생방송입니까? 녹화방송입니까? 생방송입니다. 자, 문자 샵 3772로 종목명과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교재 2권 함께하는 시간 가지니까요. 여러분들 또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시장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황주 명언인가요?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채널형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 시장에 너무나 정확한 채널형 하락. 채널형 하락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하락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하락은 없다. 하락이 되면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되면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은 하락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셔야 돼요? 주식을 매매하실 때 시장에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눌림을 활용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 말자. 채널형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눌림 활약을 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막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예전에는 하나로 뭐 2차 전지 뭐 이렇게 왔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트렌드에 맞춰서 주식 트레이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가 요즘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말씀드리죠. 그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워낙 잘 갔어요. 그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뭐 제가 위메이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위즈웍스도 말씀드렸고 뭐 종목들 자체가 불타오릅니다. 그죠? 지금 메타버스 시장 무궁무진합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는 어떤 콘텐츠에 대한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소비만 하는 거에서 생산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상승률이 만들어지고 있다. 막 20, 30배씩 막 상승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빅스 지수가 공포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가 지속적인 하락을 했고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역사적인 순간이 나왔어요. 딱 그 순간에 제가 방송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어제 도찌가 나왔습니다. 시장 위험성 지수가 즉 십자 모양이나 도찌라는 건 일본어긴 한데 무슨 말이냐? 어디로 갈까요? 이거거든요. 지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도찌가 나왔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시장이 어려운 게 이제 두 가지 이유죠. 사실 오일 값의 상승을 통한 물가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유머가 있었냐면 우리가 유가가 정말 힘들면 며칠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유가를 사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을 했더니 5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미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너무 많이 그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주시장 보면서 요즘에 매체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전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조심스러운 게 그 경력자가 아닌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정말 개인 투자는 더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웃긴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맥주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유언 비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진짜 유언 비어 많은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자.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하는 유언 비어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가 또 10만 원 간다, 15만 원 간다. 그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로직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2,994.44에서 3,047.24포인트 박스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좀 진행이 됐고요. 이런 시장에서 그럼 어떤 게 같느냐? 이제 지수는 그대로인데 종목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 주간 특징 좀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코인을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코인이랑 주식이랑 지금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코인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많이 이야기를 드리긴 하는데 그 비트코인이 지금 7, 8천만 원까지 갔죠. 그죠? 이제 비트코인 지금 멈췄어요. 그럼 이제 알트코인이 가죠.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작은 코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부터 작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오히려 지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수익 보는 장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막 사면 수익이었고 지금은 실력 있는 장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엔터, 게임주, 메타버스, NFT 이 시장 자체가 무궁무진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메타버스 얘기 드리잖아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중에 이제 제가 이번에 엔터랑 같이 하는 게 엔터도 지금 NFT화 시키고 있잖아요. J콘텐트리 요즘 엄청 잘 가죠. 그 예전보다 이제 많이 달라진 게 스튜디오 산타도 그렇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 이후에 넷플릭스에서 위상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달라졌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있으면 뭐 지옥이라는 작품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넷플릭스에 나올 작품 순위 이렇게 검색하는 분들 많아요.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J콘텐트리죠. J콘텐트리가 지금 또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뭐 위메이드는 지금 거의 뭐 3, 40배씩 갔으니까 뭐 이 정도 갔으면 시총 1,000억짜리가 5조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쪽으로 완전히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적으로 카카오게임즈는 이 주변에 이제 카카오게임즈 갖고 뭘 하나 이렇게 보셨더니 뭐 오딘이라는 게임도 있지만 실적으로 카카오 골프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카카오 골프라는 게임이 또 업데이트를 한번 한대요. 무슨 업데이트냐면 이제는 그 지금이랑 달라진 게 옆에 있는 사람이랑도 멀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게임들이 멀티가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게임주들이 멀티가 되면서 요즘 골프 열풍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후에 해외를 못 가다 보니까 국내 골프 열풍이 더 물어났고 참고로 골프존도 지금 해외 시장 진출한다고 그러죠?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IT 강국의 인터넷화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시장 확대 기대감이 있습니다. 원전 시장. 원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사실은 해외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었는데 미국이 코리아 좋아요 딱 하는 순간 코리아랑 미국이랑 지금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그러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순환매달 그러니까 다원시스라든지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뭐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순환매로 돌아가면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참 이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원전이 안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또 원전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배당 관련된 이슈 어쩔 수 없죠. 이제 배당 시즌이잖아요. 그죠? 11월, 12월 우리가 배당 시즌이라고 그러는데 뭐 은행주들 배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하나금융지주, 뭐 한국금융지주, 뭐 KB금융 관련해서 뭐 은행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좀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은행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전일장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화번호 이제 넣으셔서 직접적으로 이제 상담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77-0263번, 문자 샵3772.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포함해 주셔서 함께 보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전화 많이 오시네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항상 보내주실 때 지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 종목에 대해서 종목의 매수가 비중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이게 방송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항상 딱 체크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요소는 꼭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부분.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은 채널형 하락이잖아요. 그죠? 채널형 하락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타이밍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죠? 황금 주식은 1번
70%, 명쾌한 타이밍 30%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 흐름의 문맥선상에서 놓치게 되면 또 안타까움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그 흐름 속에서 맥락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매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연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한샘이고요. 네, 12만 5,500원에 30%요. 한샘이시고 10만 5천 원에 비중 30%. 네, 12만 5,500원. 아, 5,500원. 네, 12만 네. 5,500원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한샘 뭐 접근하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9월 달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을 좀 리모델링도 하고 이럴 것 같아서 네네. 수혜주일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빠지니까 좀 불안해서 지금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 그쵸. 계속 올라오지도 못하고 계속 빠지니까 좀 신경 쓰여서. 그쵸. 뭐 다른 종목은 또 간다고 하는데 이건 또 안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상대적 박탈감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리고 롯데에서 인수를 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빠지니까 좀 더. 예, 근데 우리 한샘하게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요즘에 특히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 특히 이제 부엌이라든지 인테리어 가구로는 넘버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혼수에 한샘 제품이었으면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할 정도 한샘의 브랜드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네. 외국 제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한샘이 좀 주춤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 자체는 굉장히 무난합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930억 정도 나왔고 재정연도에 558억인데 올해는 벌써 520억을 상반기에 끝냈어요. 상반기 영업이익 520억을 끝냈다라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간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상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이쪽이 지금 2조 6천억 정도인데 근데 이 종목은 이게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큰 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 12만 5,500원이면 수익은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솔직히 예금 금리보다 높아야지만 주식의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작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충분히 증가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계산을 했을 때 연봉을 이건 배당 종목으로 보셔도 돼요. 연봉을 보실 때 지금 한 13, 4만 원까지 가면 무난하다. 이렇게 보는데 14만 원이 넘어가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만 5,5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메리트는 한 10%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손실 보고 나오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본전으로 나오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0%, 딱 10% 하면 13만 7천 원 정도 나오잖아요. 13만 네. 7천 원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9만 원 말씀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종목 자체가 실적 좋아지고 있고 또 배당 시즌이기도 하니까 이 종목은 어쨌든 기관이 들어오든 뭐 외국인이 들어오든 들어올 겁니다. 막판에. 그렇게 되면 한 13만 7천 원에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을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요?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글쎄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다만 한 13만 7천 원까지 갈까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대표님, 네. 저 얼마 전에 9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혹시나 지금이라도 계속 빠져도 놔둬도 괜찮을까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그때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유언비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불안함 때문에 빠졌던 거고요. 지금 꿈틀꿈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번에 올라오면 정 불안하시면 12만 5,500원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 수익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안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기준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매일매일 가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 뜻대로 간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들 이건희 회장님 이상의 부자가 돼 있으셔야 되죠. 다만 그 방향성을 볼 수 있다면 그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맞게 된다면 차곡차곡 수익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금 원활한 그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을 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샘이라는 종목이 나오긴 했어요. 한샘이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그 가구, 인테리어 이런 쪽 종목들 예전보다 건설 종목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제가 한샘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상반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감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볼 때 특히 이제 하반기가 갈수록 실적과 배당을 보시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센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1만 7,500원이고요. 가격 괜찮으시네요. 21만 7,5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비중은 제가 아까 20%라고 말씀드렸는데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중은 30% 정도시고요. 네네. 네, 셀트리온 이래서 들어가셨다.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점을 이 정도면 저점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가 봤는데요. 네네. 네, 뭐 실적이나 아니면 그 레키로나주를 걱정을 많이 해서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를 셀트리온에 우리가 뽑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으면 꼭 저는 공매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인데 네. 공매도 타겟이 항상 되는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과연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네.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네. 뭐 상반기 때 3,700억 정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뭐 못해도 한 7천억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뭐 무리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 보시게 되면 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랑 그다음에 뭐 리마주, 허마주 어떤 주 시리즈들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탄력도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바닥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지금 바닥에 있는 섹터 두 종목이 보이긴 하는데 화장품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충분히 조정받았어요. 타이밍은 맞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 상황으로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을 얼만큼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슈도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약바이오가 두각받기에는 한계성이 좀 보여서 네. 24만 원? 24만 원 부분에서는 또다시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네. 시간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특히 이제 공매도가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제약바이오는 너무 큰 점핑을 바라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목표가 24만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라인은 21만 원 제시드리는데요. 지금 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목균형표 전환선 돌파놓고 우상향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좀 배틀을 우리가 어쨌든은 유효탑 그 야구에서도 좀 짧게 해서 번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번트식으로 해서 수익을 보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생각해 봅니다. 뭐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뭐 이게 지금 합병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될 이슈가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셀트리온이 항상 이제 그 이슈나 뉴스는 참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셀트리온 제약,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다양한 이슈들이 합병 이슈까지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합병도 예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된다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관점에서는 아직은 배팅을 좀 짧게 보시다가 또 제가 네. 이제 합병 이슈나 이런 상황이 좀 더 화랑이 떠올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종목들이 많은 게 저는 공매도가 선순환적인 구조라고도 본다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개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 너무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또 다음 투자자분 죄송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박사바이오.
앞타바이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56,400원에 12%. 56,400원에 비중 12%. 네. 네, 맞으시죠? 네, 앞타바이오 예, 이렇게 해서 들어가실 때 어떤 특별한 이유십니까? 예. 앞에 장로 거기에서 분할해서 좀 딴 것도 있고 네네네. 해서 들어갔었는데 네. 아니 오전장에는 좀 올라갔다가 오후 정가 되면 딱 빠져버리고 이래서 네.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얼마쯤 매도해도 네. 될까요? 이게 이제 앞타바이오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먹는 치료제, 경구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 임상 투약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위드 코로나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씩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정말 이게 임상을 통과하고 뭐 정말 뭐 경구 치료제로서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좀 좋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체화물 관련해서 미국 쪽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 특허 취득도 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이슈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든지 뭐 안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고체화합물 쪽으로 이슈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가는 종목이에요. 제약바이오 중에는. 근데 최근에 이제 무증을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수가 좀 늘어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쉽지는 않아요.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1조거든요. 1조 기준에서 지금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고를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무중하고 원래는 한 번 더 올리는 게 정석인데 예전이랑 다르게 무중하고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에 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저항 구간이 계속 보여서 그러니까 5만 한 2천 원? 이 부분은 저번에도 윗골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만 2천 원 부근에서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만 2천 원에서 뭐 한 5만 한 6, 8천 원 정도까지 해서 물량을 좀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손절 라인은 36,400원이 남아 있는데 제가 근데 이게 완전하게 그냥 교체하세요 안 하는 거는 지금 아직은 ING형이다. 아직은 미국 쪽이나 이런 코로나 치료제도 그렇고 미국 특허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신성장 기업으로서 신성장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장 요건이 좀 애매한데 꿈과 희망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업을 신성장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제가 볼 때는 한번 매도하셨다가 다시 나중에 잡는 게 좋다. 그래서 목표가는 5만 2천 원에서 6천 원 사이에 분할 매도.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3만 6천 원. 한 번 정도 반등 의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기업입니다. 코스닥 150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 뭐 공매 리스크는 좀 덜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수익 내시고보다는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56,000원에만 빠져놓으면 되네요. 네, 5만 6천 원 정도에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천 원부터 네. 조금씩 물량 줄여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인 거예요. 진짜 방송하면서 늘 마음 같아서 10만 원 갑니다, 20만 원 갑니다 하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더 확률 높은 곳에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부분이니까 힘내시고요. 대신에 또 다른 종목으로 더 많이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여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박셀 바이오요. 요즘에 이제 바이오 시리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박셀 바이오를 접근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좀 많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또 올라오는 거 보고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저점으로 이제 탔었는데요. 네네. 그 이후로 계속 더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올랐다가 떨어졌거든요. 네, 매수가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네, 매수가가 79,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예요. 비중 15%. 네. 박셀 바이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꿈과 희망을 함께 간다는 얘기 늘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성장 기업입니다. 신성장 기업이라는 것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앞으로 꿈과 희망이 크니까 주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뭐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면역 관련된 종목은 이걸 봐야 된다. 특히 항암 면역이라든지 뭐 코로나 면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두각받을 수 있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건데
제가 이거 가치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게 매출액이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손실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지금 자본을 한 330억 정도 갖고 있어요. 다만 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잘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8억밖에 없고 웬만하면 지원금과 자금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사실 30만 원까지 갔으면은 충분히 갈 만큼 갔거든요. 종목 자체로는. 그러다 보니까 주가로서의 메리트가 이제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30만 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피보나치로 계산했을 때 75% 조정 받았을 때가 거의 바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투자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75%가 조정받았다는 건 25%를 역추산하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75%면 30만 원 곱하기 25%면 7만 5천 원이 나와요. 맞죠? 네네. 그러니까 7만 5천 원 부근 이하에서 위쪽 아래쪽에 샀다라는 건 틀리진 않았어요. 매매법은 정확하셨다. 그러니까 8만 원이나 7만 5천 원이나 크게 차이 안 나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7만 5천 원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게 너무 수치 계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약 20% 반등 나올 때는 원래 나오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충분한 위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나오자라는 주의로 가고 7만 5천 원에 그러면 20%면 7, 14에 5, 20이면 15만 원이니까 9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9만 원 한번 그래서 9만 원까지 한번 근처까지 오긴 했었네요. 7만 5천 원 밀고요. 자, 9만 원. 그러니까 8만 한 5천 원 정도. 다음에 다시 접근하신다 하더라도요. 저항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8만 5천 원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요. 나중에는 7만 5천 원 또 천천히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 자체가 꿈과 희망이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하시는 것보다는 8만 5천 원 매도, 다시 7만 5천 원 이하에서 서서히 매수, 8만 5천 원 매도 이걸 좀 반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자체는 본질적 가치보다 꿈과 희망이다를 먼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만 9천 원 제시 드리겠는데 어차피 종목이 아직 꿈과 희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반등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해결되셨나요? 아, 예. 5만 9천 원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네요. 매도하시다가 또 7만 5천 원 이하부터 또 탄력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언제든지 베스트탁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은 정말 세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세세하지 않으면 정말 주식은 너무 냉철해가지고 이렇게 냉철한 시장은 주식시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한일시멘트고요. 네, 16,700원에 50%요. 16,700원에 비중 50% 한일시멘트 말씀해 주셨고요. 네. 종목은 좋은데 한일시멘트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제 3기 신도시도 있고 그리고 액면 분할하기 전에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뭐 계속 오르더니 액면 분할하더니 계속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액면 분할이 참 얄미워요, 그죠? 네. 이제 주식수가 좀 늘어나서 그런 건데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한 7천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일시멘트가 사실 저도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액면 분할만 안 했으면은 저도 언제든지 여기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작년도 실적이 1,300억 나왔고요. 올해 실적이 상반기만 753억이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작년도 실적 넘어간다고 봐요. 그죠? 뭐 이거는 저희 계산적으로. 그러면 지금 실적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무리수는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이 예상 실적이 지금 이스펙트 값이 한 1,700억 나오거든요. 1,700억 나오는데 배당 수익률도 괜찮아요. 4% 가까이 줬던 4, 5% 가까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나쁘지 않다. 딱 보이고 10만 원 밑에는 괜찮다. 아니 10만 원이라 2만 원 2만 원 밑에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계산값 때문에. 근데 지금 자리가 2만 5천 원에서 지금 15,500원 정도면 충분히 조정은 받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다시 쭉쭉 올라가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지금 이번 연도에 배당금을 한 500원 정도 전제했을 때 500원 정도 전제했을 때 지금 가치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0,000원 정도니까 2만 원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적이 2배 정도 상승했으니까요. 근데 16,700원이시라고 그러면 이게 단기로 보시는 겁니까?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겁니까? 어쨌든 배당은 받고 네네.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뭐 오를 때는
새까만 오르고 뭐 떨어질 때는 몇백 원씩 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당 장기로 수익을 봐도 바라 상관은 없는데. 네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게 만약에 17,800원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 5% 배당 주는 건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이 5% 이상이면 배당을 안 받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제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이제 수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17,000원 기준으로 해서 배당 5%면 자 10%면 1,700원이고 5%면은 5% 수익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약 850원 잡힙니다. 그죠? 850원이면 16,700원에 850원을 더하는 겁니다. 900원 더하면은 17,600원 나오죠. 그죠? 그럼 17,500원에 그 매도하시면 배당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저항 보이는 게 18,000원에 저항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17,500원에 매도하시고 내려오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17,500원 드릴게요. 왜냐하면 올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네. 제가 볼 때는 17,500원에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나중에 다시 이 종목은 15,000 밑으로 내려오면 또 매수. 17,500원에 매도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배당보다도 일단은 수익률은 높잖아요. 그리고 15,000원에 사면 또 배당도 받고 이런 로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7,500원 제시 드리고요. 예, 손절 라인은 14,000원 드리겠는데 뭐 14,000원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17,500원에 매도하신 전략이 훨씬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우리 배당 어차피 10월 다 끝났잖아요. 그죠? 11월 네. 달 정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1월 달이요? 네, 꼭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7,500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원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드리는데 진짜 지금은 세밀하셔야 돼요. 정말 세밀하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현대건설기계고 10%요. 와, 요즘에는 이제 그 비중 높으신 종목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현대건설기계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습니까? 좀 잘 오르는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고점에서 물렸어요. 잘 갈 것 같은데 안 가니까 그죠? 네, 건설 기계 쪽 좋을 것 같아요. 건설 기계 쪽. 요즘에 그 굉장히 이제 또 관련해 가지고 뭐 비하인드라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이슈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올해 벌써 상반기만 1,500억 했거든요. 그럼 하반기 한 3,000억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익스펙테이션 값 볼게요. 기대값 볼게요. 2,100억 이상은 잡히네요. 영업이익이. 자, 이 종목이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배당도 올해는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작년까지 배당 안 줬으니까. 자, 2,188억인데 현대건설기계가 보시면은 2,188억인데 시총 7,800억 저평가되어 있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7만 원에서 5만 원 밑으로까지 내려왔으면 매력 있습니다. 30% 이상 조정 받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382 40% 조정이면은 74 28이면 5만 원. 지금부터 반등 자리네요. 네, 반등 자리고. 자, 반등을 하는데 이 종목이 시간이 그러니까 단기입니까 아니면 길게 볼 수 있으십니까? 단기요. 단기면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그 5만 5천 원 있죠. 5만 5천 원. 네. 이 자리가 되면 또 무너질 것 같아요. 단기로 봤을 때 길게 보면 다시 아. 뚫고 갈 것 같은데 네. 5만 5천 원 되면은 그냥 밀어 넣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좀 예, 매도하시는 전략이 매도해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48,000원부터는 그 너무 가치 대비 너무 떨어져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38,000원 손절 라인은 두고 가시는데 목표가 55,000원. 장기로는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55,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내용 설명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치 분석을 좀 많이 해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분석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시청자 이렇게 딱 그 레몬같이 딱 상큼하신 목소리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이진이고요. 아이진 34,000원에 20%예요. 34,000원에 20%. 20%. 네. 아, 제약바이오예요. 아, 자, 아이진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부품 주죠. 죄송합니다. 그냥 네. 이거 저는 잘 모르는데 좀 누가 추천을 해서로 네네네. 했거든요. 아, 제가 목소리 듣고 선생님 빡 갑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정밀한 분석은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죠? 그 네. 진짜로 끝나는 종목들 있죠. 택자로 끝나는 거 거의 다 IT 기업이고요.
진짜는 네네. 제너에서 제너.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네네. 대부분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네네. 독자적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해요. 면역보조제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좀 네.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손상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이 기업도 신성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주식들이 잘 가다 보니까 자꾸 꾸미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뒤에 단에서 어떻게 영업이익이 나올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 일단 기대감이 큰 종목들, 주가가 크게 갈 종목들을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다행인 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부채가 별로 없어요. 제약바이오가 부채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네. 택도 문제 커집니다. 근데 이 종목도 자본은 1,000억인데 부채는 288억이면 크게 무리 수 없다. 근데 그 이유를 네. 보니 유중을 했어요. 유중무중을 해서 그런 건데 자, 어쨌든 회사에는 고가는 이제 이중이 창고에는 돈이 뭐예요? 쫙 쌓여 있습니다. 네. 이증이라는 게 뭐예요? 유상증자라는 거는 네. 유상증자의 제 약자로 유중을 말씀드린 거고 아, 유상증자는 아시죠? 잘 몰라요. 네, 그럼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제 방송 시간이 네네. 길지 않아서 유상증자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 자금의 고간을 채우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아. 주식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이 좋아지면 이게 굉장히 큰 레버리지 효과로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아이진 같은 고가는 잘 채웠어요. 잘 채워서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데 전고를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고 돌파. 그럼 전고라는 건 5만 원인데 3만 4천 원 매수하셨잖아요. 네네. 3만 4천 원까지 다시 한번 꾸역꾸역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네. 3만 3천 원 정도의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수익을 네네. 보는 것보다 이거는 잘 파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손절 라인은 18,000원 드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실 것 같고요. 어쨌든 네. 그 자리보다는 일단 저점 잡고 지금 제약바이오도 돌아서려고 그러거든요. 예, 네. 3만 4천 원에 잘 파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낫다. 이렇게 좀 전략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아우, 바라보는 감사합니다. 것보다는 잘 탈출하자. 이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그럼 시간은 오래 걸릴까요? 일단은 턴어라운드는 기대가 되고 있는데 3만 4천 원까지는 조금은 빠를 수도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추가 매수는 아닙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이제 상담 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좀 든든한 지원자자, 조력자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 꼭 우리는 이겨내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상담 드렸고요. 여러분들 또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수익을 드릴 것인가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371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정보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보의 선택과 집중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또 이데일리 맵에 오셔서 다양한 부분들 함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잘 찾아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스라는 종목을 저번에 드렸어요. AS 시간인데 아이디스 잘 가죠. 이 종목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바닥에서 쭉쭉 올라오잖아요. 차분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숨은 종목 발굴하는 게 또 제 역할이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SL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딱 쌍바닥 찍는 거예요. 이거다. 차트가 예뻐서 이건 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제약바이오 갖고 왔어요. 역시나 여러분들의 또 가려운 마음이 아닐까. 지금 제약바이오 많이 빠졌는데 볼만한 종목 없을까? 이렇게 문의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그 의약품 제조업체 중에 매출액 1조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한미약품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차트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다. mRNA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싸우는 바이러스를 투입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첨가하는 바이러스 mRNA라는 기술이 굉장히 두각하고 있는데 핵심 원료 6종 대량 생산 가능하다라고 그러죠. 이거 미래 바이오 기술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를 유지하면서 회사가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제약바이오 몇 안 되는 좋은 회사다. 자, 매수가는요. 뭐 27만 6천 원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치열하게 바닥에서 꾸역꾸역 자리 만들어내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 자, 목표가는 34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만 9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녹십자 웰빙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제약바이오인데 녹십자 랩셀은 아니고 녹십자 웰빙입니다. 자,
암액질이라고 해서 치료제 기술인데 쉽게 하면 이제 액체화 시켜서 만드는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태반주사제에서 항바이러스 관련된 이슈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것 같고. 바닥이에요. 영업이 흑자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웰빙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요즘에 그 건강에 대한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관련된 섹터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을 잠시 볼게요. 주봉 보면요,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최근에 이제 슈팅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충분히 조정 받았잖아요. 자, 매수가는 11,500원 왔네요, 그죠?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8,900원 정도 제시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체크하고 어떻게 또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기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 기법 강의를 통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투자법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2주 눌림 투자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하겠는데요. 말씀드리죠. 2차 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함께 보시죠. 자, 52주 눌림 투자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총 7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실적, 트렌드, 산업을 체크하셔라. 그리고 그 산업이 실적 트렌드 산업이 맞다면 제가 뭐 SL을 뭐 체크드렸다시피 그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복잡한 게 싫잖아요, 그죠? 그럼 주봉에서 52주 근처까지 왔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단기 매도로 이제 52주 눌리, 그러니까 왜 매도가 나오냐고 자꾸 질문인데 그냥 갑자기 누군가 팔아서 매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매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52주 눌림 자리에서 반등을 기대하고 즉 단기 매도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악성매물 소화입니다. 우리가 하락을 너무 슬퍼할 것만 되는 게 아닌 게 하락이 많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누군가 팔았고 악성매물이 소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눌림 발생 후에 다시 신고가가 기대가 되고 신고가 발생 종목은 실적 트렌드 산업 지속이 두각되고 다시 신용 높은 종목은 제외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예, 수소 관련해서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전기차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수소 쪽, 특히 산업 쪽에서 수소 에너지 많이 쓰이게 돼요. 저는 현장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꾸 메타버스가 꿈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메타버스 실적 나온다고 그랬죠. 진짜 위메이드 실적 나왔잖아요. 이게 현실과 이론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쪽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실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수소 실적 나오는 종목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소가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산업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그래요. 산업 쪽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는. 자, 수소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눌렸잖아요. 눌리고 다시 상승을 나오게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어디였냐?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기다리면 다 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좋은 종목들이 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 눌림 자리가 52주였다. 자, 52주 눌림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오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게 주식이 2,000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2,000개에다가 타이밍을 10개씩만 나눠버리면 위아래에다가 막 10개 찍으면 2만 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한 종목을 갖고요. 종목을 끊임없이 사랑해도 좋지만 만약에 경우의 수에 따라 타이밍만 10개로 구분하면 2만 개의 종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같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도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노직들에 대한 고민과 고심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SL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었고 제가 어느 타이밍에 들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황주명이 이타명에게 드렸구나. 이 타이밍부터 봤구나. 딱 어디예요? 52주죠. 그래서 제가 SL 종목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종목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정도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2주에 왔네. 그러면 한 번 정도 이 종목은 제시해 드릴 수 있겠구나. 물론 SL이라는 건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내용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가상화폐와 주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근데 가상화폐도 이제 NFT가 생겨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래도 아직은 주식은 실적과 실체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의 매력을
어떻게 보면은 주식의 매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찬가지죠. 수성이노베이션도 어디서 다시 반등이 또 나왔냐. 원래 여기까지 내려올 게 아닌 내려왔다면 52주 딱 찍고 지금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요게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종목을 기다릴 때 혹은 좋은 종목이 오지 말아야 될 자리. 사실 여기 오면 기분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자리는 항상 52주 자리. 그 자리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뭐냐면 먹잇감을 기다리시 딱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안 올 것 같죠. 근데 살짝 좀 높게 벌리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딱 벌리다 보면 여기 입까지 왔다가 딱 안 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밴딩 구간을 두고 52주 눌림 자리에 어떤 핵심 터치. 이 종목도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가 그냥 매도가 나오면서 밀린 거잖아요. 그죠? 뭐 특별한 악재가 없이. 그러면 어느 타이밍? 52주 눌림에서 딱 찍고 기가 막히게 아래꼬리 딱 찍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상향 만들면서 차트가 올라가고 있죠. 요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52주 눌림을 확인하셔라. 이렇게 좀 체크해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자, 슈비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슈비스라는 종목이 삼양사와 SK미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스크 원사 만든 업체거든요. 근데 원사 만든 업체인데 날라갔어요. 쭉 날라가면서 이제 나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다 하고 다른 종목을 보는데 다시 52주 눌림이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단위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종목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종목을 내가 사면 고점이잖아. 내가 사면 고점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추가 상승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덴텍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덴텍이 충전 생산 후에 글로벌 휴대폰 업체 공급이었고 충전 기술에서는 굉장히 삼성 쪽에서도 그렇고 이슈가 많이 되고 두각을 받는 기업입니다. 자,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1450원에 주가 올라오고 나서 여기 딱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을 벌린다는 표현은 이제 제가 이제 좀 그렇고요. 제가 어쨌든 타점이 왔을 때 보면 타점이 온다면 여기서 딱 주가가 딱 횡보시킨 다음에 다시 불꽃슛으로 2배 가까이 상승을 만들어냈죠. 왜 그러냐? 이 하락은 며느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락을 내가 예측했어.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고점 부근, 제가 삼성전자가 500종 부근이 내려오면 밀릴 거라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 정도에서는 올라갈 힘이 없다. 근데 얼만큼 멈출지에 대한 것보다 어떻게 빠질지에 대해서 그걸 아는 스토리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모릅니다. 모르는데 대신에 어느 타이밍에 되면 그 타이밍에 베스트인지 워스트인지 나온다고요. 그 관점에서 딱 이 자리가 이제 오고 나서 다시 재반등. 왜? 종목이 좋았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연인 관계 속에서 좋았던 사람은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선택받는 거는 늘 좋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 한 번의 분위기로 만들었던 사람은 딱 헤어지게 되고 그 좋았던 자리가 결국은 좋았던 종목이 결국은 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넘버 2죠. 마이네임인가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오징어 게임도 제가 그 너튜브로 한 10분짜리 뷰밖에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간 그 마이네임이라는 것이 흥행을 했대요. 그리고 흥행에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타이밍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재도약 준비하는 게 요거 자리였죠.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고 다시 딱 찍고 빵 올라가죠. 마이네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만약에 우리 제이 콘텐츠리도 마찬가지. 제이 콘텐츠리도 지금 지옥인가요?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그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못한다면 52주 자리 좋았다라는 거죠. 자, 위메이드도 굉장히 52주 찍고서 불꽃슛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수익과 여러분들의 매매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성공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